올해는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제 정원은 멈추지 않고 자랐습니다. 올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이 모든 걸 반복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저는 이 정원 일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버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게 동시에 잘못되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저는 배수가 더 잘 되도록 텃밭의 절반을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온 봄이 찾아왔고 실내에서 키우던 모종들이 거의 다 뿌리째 썩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자랄 기회조차 없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흙이 아니라 거의 진흙 같은 땅에서 몇 주 동안 손으로 도랑을 파는 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잃어버린 작물들을 다시 심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왜냐하면 2번째로 심은 것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늦서리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제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소화하고 있는 변화들인데 준비가 되면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째 매주 70에서 8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촬영, 편집, 땅 파기, 잡초 뽑기, 출근 전 새벽 5시에 물 주기. 이 중 어느 하나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정규직으로 출근합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지쳤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양쪽 끝에서 촛불을 너무 오래 태운 거죠. 그게 관절에서, 인내심에서, 모든 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듯이 지금 저희 지역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건조하고 더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몇몇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도 이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요. 취미 때문에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정원이야말로 올해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흙 속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뭔가 여전히 말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는 제 삶의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종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싶지 않은 날에도 일단 나오면 항상 기분이 나아집니다. 믿을 수 없는 수확. 네, 올해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세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며칠 동안 도랑을 파느라 물집 위에 물집이 잡혔지만 이게 저에게 준 걸 보세요. 저는 살면서 이런 토마토 수확은 처음입니다. 벌써 수백 파운드를 수확했는데 순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래쪽 잎에 보이는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고사입니다. 토마토 식물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자라게 두면 생기는 현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오후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데도 여전히 위쪽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2년 연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지금 저는 완전히 토마토에 파묻혀 있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방울토마토 줄까지 보시면 정말 놀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수천 개가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지지대를 넘쳐 흘러 자기 무게에 눌려 축 늘어져 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 무더기를 땄습니다. 덩굴에서 물러지기 전에 소스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새 관수 시스템 덕분에 빗물에 의존하는 대신 잎과 열매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되어서 예전처럼 갈라짐 때문에 잃는 양이 훨씬 줄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고 받아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장바구니 가득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고추들. 그 다음은 고추인데 이 더위와 꾸준한 물 공급 덕분에 완전히 신났습니다. 이 식물들은 벌써 가슴 높이까지 자랐고 아무리 따도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벌써 핫소스를 병째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하바네로는 아직 절정도 아니어서 앞으로 뭐가 올지 벌써 예상이 됩니다. 단고추는 한쪽에, 매운 고추는 다른 쪽에 나눠 심었는데 믿어주세요. 이걸 섞는 실수는 딱 한 번만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걸 뭘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줄 때는요. 고추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따면 딸수록 식물이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확하고 싶다면 실제로 나가서 부지런히 따줘야 합니다. 그냥 예쁘게 매달려 있게 두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요. 빨갛게 만들고 싶다면 더 오래 매달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 고추가 초록 고추보다 마트에서 더 비싼 겁니다. 하지만 초록색이어도 괜찮다면 계절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바나나 고추만 해도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줄에서만 벌써 12번 정도 딴 것 같은데도 마법처럼 계속 다시 채워집니다. 본 텃밭과 달리 이 구역은 부분적인 그늘밖에 없어서 특히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시간에 직사광선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여기 심은 것의 거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시드름병, 햇볕 화상, 뭐든 다요. 며칠 만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식물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하기 전에 꾸준히 물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년을 위한 교훈은 이겁니다. 더위가 닥치기 훨씬 전에 미리 차광막을 여기에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한여름에 손 쓸 수 없이 되고 나서 허둥대는 대신에요. 제 애호박은 훨씬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애호박 식물이 덩굴 쪼인 병벌레에 당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살아남은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잘 맞아떨어졌고 평소보다 거의 2달이나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줄기 밑동을 두껍게 멀칭한 게 진짜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이는 오후 직사광선 때문에 고전 중입니다.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위가 누그러지면 옮겨 심을 2번째 모종을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1~2주 안에요. 채소류와 늦얼음 밀어붙이기. 상추와 시금치는 몇 주 전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진짜 더위가 시작되면 늘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 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라바 시금치는 정말 챔피언이었습니다. 벌레 피해가 거의 없고 확인할 때마다 지지대를 따라 더 높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뽑을 생각도 안 한 채 그대로 둔 오래된 꽃대 올라온 배추류는 배추벌레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화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얼른 뽑아버려야 합니다. 저 뒤쪽은 솔직히 엉망이지만 정원에서 뭔가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 저는 한여름 절정기에 들어서면 이 식물들이 얼마나 왕성해지는지 매번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한 무더기를 수확해서 페이스트로 갈아 며칠 전 만든 신선한 토마토 소스와 함께 고추 속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한 끼 식사에 3가지 다른 작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 모든 걸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밖으로 나가 눈앞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만으로 저녁 한 끼를 통째로 차릴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벌레와 잡초에 대한 한마디. 올해가 큰 성공과 큰 실패만 있었던 해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실제 일의 대부분은 아무도 촬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고 지루한 작업들이었으니까요. 올해 잡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비 많은 봄에 이어 이 더위까지 겹치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했고 제때 새 멀칭을 못해서 주말 내내 무릎 꿇고 손으로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호박벌레도 예년보다 일찍 나타나서 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식물 몇 개를 잃었습니다. 장미와 포도덩굴에 붙는 콩풍뎅이는 올해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봤는데 피해가 번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아침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야 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화려하지 않고 흥미로운 영상거리도 안 되지만 이게 이런 정원을 실제로 살아있게 유지한다는 게 하루하루 어떤 모습인지의 현실입니다. 수학 영상과 예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비눗물 양동이에 담긴 벌레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손톱 및 흙, 그런 것들이죠. 지치긴 했지만 시트러스의 아픔. 하지만 모든 게 승리였던 건 아닙니다. 올해 제 과일나무들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이건 올해 전체에서 가장 지켜보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던 제 시트러스 나무들이 지난 겨울 예년보다 훨씬 혹독했던 한파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회복하려던 참에 이번엔 가뭄이 바로 이어졌고 제 흙은 아무리 물을 줘도 원하는 만큼 수분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모래질이라 거의 바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수를 계속 돌렸는데도 거의 모든 시트러스 나무에서 낙과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나무들은 한겨울에 신선한 과일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나무들인데 올해는 딸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월에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온주밀감 나무 하나가 잎은 아름답게 회복했지만 열매는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지마다 수백 개씩 달리던 것에 비해 이번엔 10여 개 정도뿐입니다. 제 레몬나무는 이번 봄에 정말 놀라운 개화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중 최고의 개화였는데 그러다 열매가 제대로 맺히기도 전에 가뭄이 거의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무가 모든 걸 제대로 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모든 노력을 쏟았는데도 날씨가 협조해주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트러스 쪽에서 유일한 밝은 부분은 집 가까이 심은 나머지 마당보다 확실히 수분을 더 잘 머금는 흙에 심은 작은 만다린 교배종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완전히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나무에서 얻은 것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마당 곳곳 다른 자리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 이유입니다. 어떤 해에는 무엇을 하든 특정 나무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나무가 나서서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감. 하지만 올해 과수원에서 진짜 밝은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제 감나무들입니다. 가뭄이든 더위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지가 부러질 듯 열매 무게에 휘어질 정도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가뭄이 가장 심할 때도 계속 물을 줬는데 그게 완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처럼 너구리와 주머니쥐가 수확 전에 다 털어가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토마토처럼 봉지째 나눠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감나무 중 하나는 심은 지 겨우 3년 된 어린 나무인데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이른 시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게 어긋난 이 해에 그 작은 나무가 열매를 달고 있는 걸 보니 진짜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의 다른 모든 게 지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날들에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였죠. 포포나무의 기적,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 심은 지 겨우 3년 된 제 어린 포포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달렸습니다. 아직 어려서 열매를 맺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 다른 포포나무가 자리를 잡기까지 몇 년이나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근처에 수분해줄 나무가 있는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가지 아래쪽에 진짜 포포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제 마당에서 딴 포포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야생동물들이 손대기 전에 충분히 오래 지킬 수 있다면 이번이 드디어 맛볼 수 있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아시아배, 복숭아, 사과, 제 아시아배 나무도 올해 대박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려서 겨우 몇 개밖에 못 얻었는데 올해는 수십 개가 달려 있어서 새들이 먼저 손대기 전에 나무 전체를 그물로 덮어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복숭아 나무는 올해 처음으로 진짜 수확을 안겨줬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2년 동안 꽃만 피우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사과나무들은 아직 심은 지 몇 년 안 된 어린 나무들이지만 몇 그루에서 드디어 진짜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품종은 어쩌면 너무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아마 좀 더 일찍 속아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 무게에 축 처지고 사과들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작아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불평은 안 하렵니다. 이런 해를 보낸 뒤에는요. 비록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다고 해도 처음으로 진짜 사과 수확을 얻는다는 건 여전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호박과 대추의 반전. 텃밭 반대편에는 특별한 호박 품종 몇 가지를 심었는데 올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한여름이면 애호박을 쓸어버리는 덩굴 쪼인 병벌레에 자연적으로 더 강한 품종들이거든요. 지금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열매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덩굴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대추나무, 지난 겨울 혹한 이후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무입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성장을 못 봐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열매까지 맺고 있는데 이 나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긴 놈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쳤지만 그래서 이 정원에 쏟아부은 것 중 가장 힘들고 고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수확 중 하나를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저희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고 이웃, 동료, 받아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말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트러스는 올해 큰 타격을 입었고 텅 빈 가지들을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좀 아프지만 그 열매 가득한 만다린 나무가 어떻든 겨울을 버티게 해줄 거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포포 수확, 첫 진짜 복숭아 수확, 처음 얻는 사과들, 다른 모든 게 잘못됐던 이 해에 그건 마치 우주가 마침내 저에게 뼈다귀 하나를 던져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속도로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에너지도 더 많았고 자유시간도 더 많았고 사방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책임도 더 적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 촬영, 편집,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정원을 살아있고 번성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사이에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영상을 찾는 방식이 계속 짧은 클립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이런 긴 영상을 진짜로 이야기를 이해해줄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상호작용이야말로 빠르고 성의 없는 클립들과
진짜 경험을 흉내내는 AI가 만든 헛소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콘텐츠를 살아남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걸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지치는 것까지 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채널을 보면 다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한 어떤 비법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규직을 가진 한 사람이고 이 모든 걸 혼자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밤늦게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침대에 누워 자고 싶은 순간에도요. 그리고 저도 이걸 끊임없이 힘들어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애써도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밖은 끔찍하고 저는 지쳤고 이걸 끝내고 나서 정말 하기 싫은 게 앉아서 3시간 더 편집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쉴 수 있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놓아버리면 지금까지 쏟은 모든 노력도 함께 놓아버리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정원에서 그런 종류의 소진을 느끼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낮에 일하기엔 너무 덥더라도 해가 좀 기울기 시작하는 이른 저녁에 나가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기본적인 것들을 해보세요.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주세요. 나온 김에 잡초 몇 개만 뽑으세요. 힘들어하는 식물 위에 차광막을 몇 분만 덮어주세요. 몇 분밖에 안 걸리지만 식물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보다 더 해야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고 이 모든 게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처음부터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재생 목록들을 걸어두었습니다. 모든 화단, 모든 구조물, 그리고 제가 힘들게 배워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길 바라는 모든 실수까지요. 올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아마 가지 말았어야 할 만큼 저를 밀어붙였지만 가장 힘든 일은 이제 대부분 지나갔고 저는 정말로 내년에는 조금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제 제 관수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는지 알았으니 그만큼 많은 식물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기에 토마토 재배량을 적어도 4분의 1은 줄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뭔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정원 가꾸기 정보든 아니면 그냥 모든 접시를 계속 돌리려고 애쓰는 게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이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이 더위, 이 지침, 순간에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우리 모두 추위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늘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니 더 쉬운 계절을 기다리며 이 계절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나타나세요. 조금씩이라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올해 여러분의 정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